지금 나의 일상은 누군가의 애타는 기도로 흘러가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은 그 누군가도 누려야 할 일상의 행복을 함께 찾아주고 싶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기약할 수 없는 전쟁과 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전시 같은 상황의 최전선에서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쪽잠 자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반복하며 애쓰고 있는 그들, 바로 우리가 영웅이라 칭하고 천사라고 말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특정 병원에서 불합리한 대우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들이 있습니다. 영웅이란 찬사 뒤에 가려진 간호사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대구에 있는 병원에 소속돼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 섰던 간호사들. 감염 걱정을 무릅쓰고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3천여 명의 간호사들은 원래부터 대구의 병원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코로나에 맞서 일한 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수당은 비상이 걸린 대구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내놓은 응급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의 4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같은 위험을 감수한 타 지역 파견 간호사에게 책정된 위험 수당이 없습니다. 파견 온 이들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5만 원, 이후 하루에 5만 원씩 추가로 받습니다. 기술 업무 수당, 즉 전문직 수당을 보겠습니다. 대구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는 코로나 이전 받던 대로 한 달에 15,000원을 받았습니다. 파견 간호사가 이 수당으로 하루에 5만 원씩을 추가로 받은 것과 큰 차이입니다. 두 가지 수당만으로도 월급을 계산하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대구에 파견 온 간호사는 1,444명이고 이들에게 들어간 예산은 약 320억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대구 10개 종합병원 약 3,200명의 간호사 등은 코로나 업무에 추가로 배정된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대구시가 외부 파견 인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시에 파병하는 군인처럼 위험수당 같은 적절한 보상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구 안에서 파견 업무를 한 간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과 예산은 마련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명감 하나로 버텼던 100일. 하지만 코로나 수당 문제가 불거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영웅이란 찬사 뒤에 가려져 있던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최근 며칠 전까지 대구에서 코로나 병동을 지켜온 8년차 간호사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거기 있는 환자들을 주로 돌봤습니다. 식사 보조부터 기저귀도 교환하고 양치질도 시키고 머리도 감기고 등을 긁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죄송해했어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으신데, 그래서 저희에게 바로 불편한 점이나 문의사항을 말씀을 못하시니까 보호자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걱정되시는 보호자분들은 또 저희에게 그런 것 때문에 문의 전화를 해오시고, 그래서 저희는 환자뿐만 아니고 보호자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누군가를 감염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누군가랑 마음 편하게 마주보면서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저를 지지해줄 사람이 부족해서 좀 더 정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반 병동으로 복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주간 자가격리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초반에는 정기적으로 그 코로나 스크리닝 검사를 시켜주기로 했어요. 저희는 이제 환자에게 매일 노출되는 사람이니까 그걸 실제로 했던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코로나 환자를 보다가 일반 환자를 보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파견 오신 분들은 2주 자가격리 기간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단 하루의 자가격리 기간도 지금 없고 검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환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꼭 인력이 돼서 며칠의 자가격리 기간을 받게 된 부서도 있지만 그분들도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서 들어갔다고 들었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쉬고 싶어서 쉰 게 아니고 환자랑 우리 안전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도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병동에 가실 때부터 수당 얘기를 전혀 못 들으신 건가요? 네, 전혀 듣지 못했어요. 파견을 온 간호사들처럼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로 보이는데요. 저희 보고 이제 백의의 천사, 영웅, 또 덕분에 챌린지 등 이렇게 저희 누구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감염이라는 상황만 다르지 계속 일선에서 환자를 똑같이 간호하고 있었어요. 아가씨라는 호칭을 이렇게 듣는 등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저의 노고를 알아주시니까 사실 엄청 감사하고 큰 힘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분위기를 몰아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그 누군가가 너희는 천사고 영웅이잖아. 돈 바라고 한 일은 아니잖아. 열심히 엄청 좋은 일 했어.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 버릴까봐 그게 사실 저희는 되게 걱정이거든요.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맞죠.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는 게. 근데 저도 병원에서 8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면 가족들이랑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오늘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게 나 되게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삶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 근무 마치고 숙소에서 병 걱정하면서 우는 게 이런 게 저희 일상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단지 우리도 이렇게 영웅화 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사, 영웅이라 말하는 그들도 누군가의 자녀이며 가족이며 부모일 것입니다. 천사와 영웅도 생활이 필요합니다.